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폐기,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5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바닥치게 했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판문점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여적죄인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외 해상 공무원, 결국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북한의 청년들, 그 청년들 분명히 귀순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에게 강제 북송시키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침몰시켰던 치욕스러운 굴욕의 5년이었죠. 이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관련된 사건들 수사 자제하라라는 충격적인 소식, 또한 문재인 가족들 수사도 무마시켰으며 울산시장 개입 사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윤석열이가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문재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북한에 넘긴 한강 해도는 국가 기밀, 북한의 대남 침투 활용.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여적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재인을 윤석열이는 왜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요? 아유. 자, 충격적인 해도 사진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19년 1월 30일 기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에 넘긴 해도죠. 정부 북측의 한강 하구 해도 전달, 66년 만에 한강 하구 100길 열려. 자, 그럴듯했지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30일 남북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해도 바다 지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이날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이용 수역의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과 군사 실무 접촉을 개최하고 북측의 해도와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전달했습니다. 남북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에서 경기 파주만 우리구역, 이 길이 약 70km, 면적 약 280제곱미터 구간에서 수로 측량 및 이 조속 관측 등 수로 조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 합의에서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백길 정보를 담은 도면으로 이번에 제작된 해도에는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적은 1대 6만입니다. 조사 결과 한강 하구 수욕은 크고 작은 간사지, 썰물시 드러나는 지역, 간사지와 하천에서 유입된 토사가 나란히 퇴적된 해안지형,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군사 실무 접촉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를 자유롭게 항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민간 선박을 투입하기보다 관공선 등을 우선 투입한 뒤 6월부터 민간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해도 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동 수로 조사는 500m 간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수역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남북의 공동 골재 취재나 관광, 휴양, 생태 보존 등의 사업은 대북 제재를 고려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때도 충격적이었죠. 자, 아예 문재인이가 북한에 대남 침투하라고 길을 터준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넘겨준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해도 국가 기밀이었다. 2019년 군사 실무 접촉 통해 북측에 전달, 국립해양조사원 3급 비밀로 분류, 전문가들 북한 침투로 설계, 개척 가능 우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 실무 접촉에서 한강 하구 해저 지도를 살펴보고 있는 이 남북 군 관계자들의 당시의 모습.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군사 실무 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당 해도를 전달했습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마누리까지 길이 약 70km, 282제곱미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강 하구 남북 공동 이용 수역에 대해 다른 정보 형태를 다룬 해도 3건은 각각 2020년 6월 10일과 9월 30일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북한에 전달한 이후 비밀로 등재된 것은 당시 비밀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북한의 문재인 정부가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관련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전에 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넘겨주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일부 비밀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적성국이라는 점에서 누구와 무엇을 위한 조치였는지 이제라도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이미 북한에 전달했다고 알려진 종이 형태의 해도만 북한에 전달했는지 수심과 암초, 조류 속도 등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긴 다른 형태의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 입수로 북한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것을 이용해 남한국으로의 침투로의 설계, 개척이 가능하다라며 비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적국에 넘겨줘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한강하구는 유사시 유력한 적군의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뿐만 아니라 서울과 나아가 국가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직후부터 민간 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와 한강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1980년 3월 23일에는 북한 3인조 무장 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아군 지역에 침투하려다 경계 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해도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자, 이게 당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던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에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던 이 해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진. 자, 이거는 지금 이 당시 강영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이 2019년 1월 30일 이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조사를 벌여서 이 공개했던 사진들, 또 한강하구 수욕을 대상으로 만든 해저 지형도, 와, 자, 여기에 이제 TV조선이 또 충격적인 걸 보도를 했습니다. 자, TV조선 단독, 문정부가 북한에 넘긴 한강 해도에 수심, 암초, 정보 담겨 대남 침투 활용 가능.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의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 자료가 3급 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TV조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북측 조사 선박이 다가오고 북한 군인들이 우리 측 선박으로 넘어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김포부터 인천까지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당시 이 윤창희 해병대 공동조사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북측에 넘겼습니다. 종이로 된 해도 도면과 빌물, 썰물 관측 자료가 포함됐는데 암초 위치와 해안선,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민감한 정보까지 전부 다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도에 기본적으로 있는 조속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동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500m 간격으로 초음파를 쏴 해저 지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하구는 과거 무장 간첩도 자주 드나들었던 주요 침투로 중 하나입니다. 전 국방부 북한 정책 과장이었던 문성묵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9.19 군사합의와 공동수로조사에 핵심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방사 사령관은 1년에서 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